자, 의심받는 사람들 왜? 주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요즘에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배우 이성균 씨. 지난 주말에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죠. 그때 당시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쪽으로 말씀하실 예정이세요?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자, 이성균 씨의 경우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 성실 조사받겠다.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오늘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우선 손정혜 변호사. 지난 토요일 조사가 1시간 한 10분? 1시간 남짓?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성균 씨 측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처음 조사 때는 대부분의 이제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투약 횟수나 장소나 일시 누구랑 했는지를 특정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만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변호 전략과 언론 대응용 어떤 설명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그 유흥업소 실장 A라는 사람의 진술과 뭐 의사가 건넸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자백 차원의 진술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약을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식 조사 요청이 오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도 정식 조사였고 피의자 신문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조사받는 게 정식 조사하고 비정식 조사가 있겠습니까? 네, 워낙 사안의 중담이 크니까 이 어떤 조사 기일을 늦출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마약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지를 조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1시간 10분인데요. 그럼 경찰에서 좀 이거는 추정,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뭘 물어봤을까요? 1시간 10분 동안? 처음에는 인정신문으로 뭐 재산관계, 가족관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물어보게 되고요. 사는 집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백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 차량하고 휴대전화를 이제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모바일 채취했고요. 또 소변 검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과정을 겪어도 1시간이 빠듯하거든요. 아마 그 정도 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이제 거부하다가 차회하겠다라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 네네. 과거에 이렇게 마약 관련된 변호를 좀 맡아보셨어요? 뭐 몇 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네. 지금 어떤 그림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성균 씨 마약 혐의인데 이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뭐 보도에 따르면 묵비권, 그러니까 발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또 변호인 측에서는 거부권 행사한 뭐 거부한 거 아니다 발언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뭔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같긴 해요. 이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렇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조사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성균 씨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부인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흥업소 A 실장은 이미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선균 씨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을지 파악이 아직은 안 되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선균 씨는 다른 그 사람 뭐 좀 이따 이야기할 지드래곤이나 이런 사람과 달리 예. 3억 5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쪽에다가 아무튼 뭐 협박을 받았지 어떤지 건넸다는 그 돈. 그렇죠. 공갈로 인해서 갈취당한 돈이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 처음엔 3억 5천만 원이었다가 뭐 수억으로 약간 좀 뭐가 액수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거액이 뭔가 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억대 그 거액을 갈취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만약에 본인이 마약을 안 했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날 협박한다 해가지고 먼저 형사 고소를 했었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 만약에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도 처벌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민사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예. 간이검사, 소변검사 했던 모양인데 예.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1시간 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예.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딱 오면은 미란다 같은 고지를 갖다가 해요. 당신은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너 누구냐 이선균 맞냐? 뭐 그거 확인하는 거죠. 주소, 뭐 학력, 뭐 직업 이런 거 재산 뭐 그런 것까지 가족 관계까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조사는 그 정도만 하고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서를 갖다 보고 거기에 도장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도장 안 찍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 딱 하면 그게 딱 1시간일 거거든요. 뭐 조사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전혀 조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선균 씨 불렀던 것은 아닐 거고 그런데 이선균 씨가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집에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밀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마약 성분이 딱 나왔다. 그러면 물적 증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테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만에 하나 이제 정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음성이면. 그러면 또 머릿속이 또 더 복잡해지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하고 그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쯤이면.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간이검사 얘기인데요. 자,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1시간 10분 조사한 그때예요.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건 음성입니다. 음성이면 아니란 소리인데. 자, 손정혜 변호사. 이거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간이 시약 검사의 음성이라는 것은 간이 시약 검사가 가지는 특수성은 오래 전에 했던 마약 성분까지는 검출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예. 사항은 다르지만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마약 성분만을 이제 반응한다. 그럼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가장 네. 최근 한 열흘 전쯤에 열흘 정도의 마약을 투약했으면 그건 잡아낼 수 있으나 그 전에 거는 모른다 이겁니까? 네,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을 당해서 3억 얼마를 건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박 시점이 10일 전이라고 한다면 예. 협박 이후까지 마약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간이 시약 검사 기간 동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 다만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채모라고 하겠죠. 예. 여기에는 이제 이 모발 안에는 굉장히 극소수긴 하지만 마약 성분이 길게는 1년까지 검출해낼 수 있다. 1년 전에 한 것까지 역산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몇 월 며칠에 한 거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 정밀 검사의 결과 이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 조금 더 기간이 역산해서 많이 검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모발 검사를 통해서 성분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휴대전화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지 그 한 대만 썼는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휴대폰으로 예. 만약에 A 실장이라는 사람과 마약을 계속 같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도 이제 확인되지 않아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만났던 날짜나 그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날 어디에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마약을 했겠구나라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퍼즐을 수사기관에서 지금 그 맞춰가고 있고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밀 검사에 관해서 화면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아니, 이게 오래 걸립니까? 국가수에 지금 마약 사건이요 대기하고 있거나 길게 잡으면 한 달 이상, 2달 이상 이후에도 결과가 안 나온 사건이 많습니다. 마약 사건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도 마약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일단 마약 성분 검사 건수들이 많은데 지금 인천경찰청에서는 긴급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주 안에 나오겠다라는 빨리 해달라고.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건은 몇 달 후에 결과를 사건이 많아서 밀려있기도 그럼 밀린 하고요. 거군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일단 2,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 일단 저걸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조혁진 변호사, 만약에 네네. 저것도 음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음성이면 서로 간에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물적 증거는 그 마약 그 검사 결과, 예. 그건 물적 증거가 빤한 거고, 그다음에 인적 증거는 뭐 A 실장이나 뭐 그 조달해 줬다, 공급했다라고 예. 하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사람의 말도 증거인 거거든요. 진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정황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만 원. 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해가지고 만약에 정밀 검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이런 그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 더 이상 이선균 씨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자백을 해야 될 텐데. 양성이면은 그 수사가 좀 이렇게 쭉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A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손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1년 전 그런 것까지도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막 발생을 해가지고 나한테 수사가 들어올 것이다. 나 이제 검사 받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도 마약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찰은 약간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그 검사를 했으면은 간이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국과수에서 빨리빨리 이제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니까 결과가 다른 경우보다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선균 씨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그 결정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선균 씨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가수 지드래곤. 화면에 있습니다. 뭐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는 마약 혐의를 부인을 했죠. 이선균 씨하고는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선균 씨는 그거에 대해 뭐 약간 설명이 없었지만 여기는 부인을 했어요. 투약 사실 없다. 언론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또 알려진 게 이제 뭐 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 그럼 화면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손정혜 변호사.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인데 우선 이 가수 지드래곤 혐의를 오늘도 부인했어요. 앞서도 부인했는데, 그리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기꺼이 가서 조사받겠다. 이거는 자신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자신감으로 보일 여지도 있고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선균 씨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도 높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겠고 이제 뭐 모바일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통신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사람의 진술과 주장 말고는 지금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아.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수사의 기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본 소명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 내용이 첩보를 통해서 내사를 통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보통 마약 사건은 누군가 공범이나 유통책이나 누군가의 그 진술로 이제 그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혹여 그 진술이 허위 주장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오. 다른 사람 이름 팔아서 그 어떤 수사 협조했다는 명분으로 좀 감형을 받거나 수사망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지금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보안 수사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드래곤 사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당사자 측에서 마약을 안 했다고 강력히 예, 부인하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고 오늘 또 이제 반박 자료를 낸 것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한 게 아니고 뭐 10억설, 20억설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하고 일각 있어서 한 유튜버가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한 거네요. 네, 일단은 법무법인에는 수십 명이 있고요. 거기에 대표가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다른 변호사님 한두 분이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표 이름으로 선임계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임된 변호인, 실제 수행하는 변호인이 이 헌재 재판관인지 아니면 법무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임계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돼서 섣불리 정관을 선임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혁진 변호사. 네네.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예를 들어 마약 사건 이런 거면은 주로 어떤 변호사 또는 로펌이 담당을 합니까? 그런 게 좀 뭐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김앤장 같은데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큰 로펌에서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 변호사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야말로 피의자가 자신한테 제일 그 도움이 될 만한 변호사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럼 선임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큰 로펌이 좋을 수도 있지만 큰 로펌은 좀 주눅이 들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 친구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호사다라고 하면 거기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수시로 잘 이렇게 신뢰관계에 싸우면서 그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가지고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체포 구속하고요, 예. 압수수색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피의자인데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하고 제가 피의자인데 제 핸드폰 뺏기는 거하고 핸드폰 뺏기는 것도 기분은 나쁘지만 구속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체포 구속 영장보다 요건이 훨씬 더 간단해요. 오. 그래가지고 범죄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 혐의의 정황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이 정도만 되면은 법원에서 웬만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몇백 번이 압수수색 영장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럴 만한 거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다 내주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GD 관련해가지고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기각이 됐다라고 하니까 경찰이나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초기 수사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게 예.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 제가 변호사께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뭐가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세간의 인식이 그런 인식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정관 변호사 선임하면 유전 무죄, 힘 있고 돈 있고 많은 변호사 그렇습니다. 선임료를 내면 훨씬 더 감경을 받거나 뭐가 대형 로펌에 맡긴다면 뭐가 달라지지 않은가? 뭐 이런 인식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요.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정관예우가 예전보다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 국가이고 엄청 투명해졌습니다. 요즘은 재판부랑 변호인과 뭐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뭐 학연이 있다거나 하면 기피 신청도 많이 하고 예. 스스로 이제 회피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의 정관예우는 약간 예. 풍선처럼 잘 터지는 어떤 허울 좋은 명분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정관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수사의 경험이 많거나 이 동정 판결들이 많이 분석해본 그 전문성이 있다면 좀 높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내가 정관이라서 사건이 안 되는 사건을 잘해주겠다, 예. 뭐 어떻게 해주겠다, 힘을 써주겠다는 건 사기성이 가깝습니다. 요즘 그렇게 적나라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없고 예. 저는 정관예우로 뭐 판사의 그런 것들을 막 홍보하는 업체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오히려 묵묵하게 서면 작업, 증거 분석, 사실관계 분석하는 변호사님들이 훨씬 승소율이 높더라고요, 경험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요즘 우리의 분위기는 오히려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름 높은
정간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받거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대 성실하게 책임감하게 하는 변호사인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위급할 때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왜냐면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내 인생에 걸린 일이잖아요. 예.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어려울 때 뭐든지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변호인을 누가 선임했는지를 가지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혁신 변호사께는 이거를 특히 이제 선임 뭐 비용이 뭐 억대로 간다, 뭐 엄청난 금액들을 막 얘기를 해요. 주장이긴 하지만 네네.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신빙성이 있죠. 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GD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상상 이상의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엄청나게 인기도 누리면서 돈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GD 입장에서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약이.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돈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본인이 이게 마약이 만약에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뭐 GD 입장에서는 몇 억을 쓰든 몇십억을 쓰든 그것이 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변호사한테 지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뭐 100억 이야기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의사는 예. 의료보험 수가라도 있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야말로 그 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천차만별이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네네. 그때 다르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은 이 연예인 관련 이 마약 사건이 터진 뒤에 이거 뭐 더 큰 거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뭐 누구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경찰이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성균 G드래곤 외에 마약 사건 추가 수사 대상 연예인 없다. 일단 경찰은 선을 걷네요.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더 수사 대상인 연예인은 없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건 좀 며칠 지났어요. 경찰청장이 마약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높여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 침해 범죄,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 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마약 사건, 특히 연예인 관련 마약 사건이요. 언론에서 뭐 굉장히 주목하고 사실 정치권도 주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만큼 대중들을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세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무튼 좀 중요한 거는요. 명확한 내용이 좀 밝혀지고요.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요. 죄가 없다라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뭐 이게 원칙 아닙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